네, 안녕하십니까. 3BS의 박준형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Curated by Big Data 플랫폼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이슈가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미보다는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산업으로 말 그대로 데이터만 모으는 사업만 올해 약 390억을 모은 것도 있으신데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모은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IT 하시는 분들이 바이오를 잘 모르시고 바이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산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 어떻게 정제해서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초기 설립부터 이제 큐레이트 바이오 빅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이오 데이터를 갖다가 잘 정리할 것인가에 포커싱해서 큐레이트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신약 개발의 동향과 그리고 3BX의 신약 개발 전략과 그 다음에 그 방법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BT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만 개의 컴파운드가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의 컴파운드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제약 방법과 다르게 신약 개발 과정과 다르게 AI 기반의 신약 개발한다는 회사들이 국내외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보면은 대부분 기존에 없던 완전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겠다고 해서 케미칼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글도 그런 사업들을 오래전부터 했지만은 구글이 큰 서버를 가지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그 케미칼 발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거의 다 드러글 리포지셔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약물을 갖다가 어떤 적용점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약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을 하게 되고 히트 리드하고 리드 오토마이제이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약을 개발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그 실험할 것들, 셀라인 실험도 하겠고 또 인비트로 마우스에서 실험하고 전인상 거쳐가지고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다 모아서 새로운 신약 그 물질들이 다른 적용점 뭐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드론 리포지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AI 신약 개발을 한다는 회사들이 새로운 신물질 발굴해서 이런 드론 리포지션이 바뀐 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드론 리포지션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퍼블릭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퍼캠이라든지 엔코드라든지 캠블, 사이드 이펙트 관련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질병 관련 오민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여러 실험을 했을 때 그런 실험 정보들 갖다가 익스프레션을 정리한 지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떤 퍼블릭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신약 개발하는 데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고요. 플러스에서 우리가 또 활용해야 될 데이터베이스들은 드러그 정보라든지 프로틴 정보들, 또 RNA 정보들, DNA 정보들, 패스웨이 정보들, 셀라인 정보들, T 정보들, 그다음 페이션트 정보들, 이런 많은 어떤 복잡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드러그 리포지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국내외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갖추고 정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 저희가 의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약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질병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유전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정보를 갖다가 보여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핵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S 디뱅크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약에 관련되어 있는 약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질병 관련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유전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 60여 가지 이상의 어떤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그런 자체적인 핵심 플랫폼 3X 디뱅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이오 쪽은 많은 결과들이 논문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NCBI 펀메드라서 논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 3천만 건의 논문들이 NCBI 펀메드에 있는데 그 3천만 건의 논문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논문을 센텐스별로 분류해서 그 센텐스 내에 있는 유전자, 질병, 드러그 정보를 갖다가 분류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3S SLD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최동환 교수님도 그런 분석했던 것들이 실험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논문으로 출간됐던 정보들은 또 그 로 데이터들이
NCBI라든지 EMB 같은 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로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받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NGS, 시퀀싱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을 초기부터 구축을 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드론 리포지션 기반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인 3DR 커브라는 자체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게 기존에 말하고 있는 AI 기반의 또는 드론 리포지션하는 어떤 형태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저희가 3PS 커브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합성 신약입니다. 그래서 스몰 프로틴 기반의 어떤 새로운 신약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약 개발하고 좀 다르게 두 가지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형태의 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에 대한 기본은 여기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약물이 무엇을 타겟하느냐, 어떤 질병을 타겟하느냐. 그럼 이때까지는 사실 그 질병을 완화시키거나 질병 완전히 완치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보면은 사실은 그 결과치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피부 질환인지 캔서 같은 경우에도 기존 알려져 있는 바이오마크만 생각해서 그걸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만 보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바이오마크를 찾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질병과 유전자 이 삼각관계를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있고 이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약물에 대한 세이프티 러닝 프롬 빅데이터라서 저희가 베스트 인 클래스의 기반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약물들, 저는 스몰 몰레큘러하고 합성 신약을 얘기할 건데요. 그런 어떤 물질을 통해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찾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의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발견된 후보 물질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후보 물질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신약 발굴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3DR 커버리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첫 번째 어떤 질환을 할 것인지 타겟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서를 할 것인지 아니 특정 피부 질환을 할 것인지 구강 관련 질환을 할 것인지 질환 선택을 한 뒤에 그 질환과 관련된 모든 약물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뒤에 그 관련된 여러 NGS, 즉 로 데이터를 NCBI라는 지오에서 다운받아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저희 가지고 있는 DB앵커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수천만 건의 논문 중에서 저희가 그 관련된 질환이 있던 모든 논문을 서치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매트리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물과 약물, 즉 그 질환에 관련된 약물과 다른 약물과 시뮬레이트 분석을 하고 그 약물과 유전자의 관계 매트리스, 그리고 약물과 디지즈 질환에 관련된 매트리스, 질병과 유전자와 그 질병과 매트리스, 그다음 또 그에 해당되는 사이드 이펙트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하나하나 그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매트리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AI보다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에서 그걸 출연해서 정제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고 저희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이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이용하면서 저희 회사의 스페셜리스트들과 같이 매뉴얼 작업을 하면서 이 매트리스를 만들어가고요. 이 매트리스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AI 프로세스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후보군을 뽑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트리스가 드러그 시뮬레이트 매트리스라든지 드러그 진 이런 다양한 매트리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매트리스는 그 초기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매트리스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때 산수나 수학을 하게 되면 매트리스를 갖다가 작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케미컬 페노타입, 즉 질환 관련된 다양한 매트리스. 여기 보면 케미컬 시뮬레이트 매트릭스, 세러피틱스 매트릭스, 프로틴 시퀀스 매트릭스,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매트릭스 이런 다양한 팀 매트리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유전자와 페노타입, 질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트리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저희가 적용해서 저희 자체도 가지고 있는 AI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에서 분석하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국내 사실 AI 딥러닝 그 전문가가 많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AI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그 육성을 해야 된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져 있는 AI 전문가들이 사실은 바이오 쪽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런 AI 전문을 하고 있지 바이오 쪽에 들어와서 어렵게 AI를 전공하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AI를 전공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런 기존의 이런 메디컬 데이터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AI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후보 물질을 만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후보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한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발굴한 물질들에서 여러 가지 자궁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피부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효과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랄 캔서, 오바리언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블라드 캔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약물과 비교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약물이 보시면 가장 잘 알려진 시스플라틴과 저희 비교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 독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마이크로그램 단위입니다. 저희가 1000분의 1 단위로 줄였을 때 너나그램 단위 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으로 개발된다고 했을 경우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케미칼 기반에서 모든 것이 가장 문제가 독성입니다. 마이크로몰 단위에서 또 독성이 없는데 나노몰 단위에서 독성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경쟁사에 있는 약물과 같이 저희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발굴한 물질들이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서비컬 캔서라든지 브레스트 캔서, 콜론 다양한 캔서들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 말고도 다양한 저희가 21가지의 어떤 캔서 셀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화여자 대학교 의료원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상에 관련된 연구가 협력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PS 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신약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 그 관련된 프로젝트 특허를 냈습니다. 어떤 합성 신약이 제가 발굴한 신약이 항암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떤 합성 신약들이 항염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화장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가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어서 특허를 냈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그런 다양한 논문을 했는데 회사 설립하면서도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했던 내용들이 올 9월에 동시에 4편을 투고했었고 2편이 퍼블리시 된 상태고 한 편은 이번 주에 아마 퍼블리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국립농업과나 같이 한 11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서 그런 합성 신약을 물질을 뽑아냈고 그걸 합성해서 합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합성 물질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이런 개수가 이 정도 있었고요. 그에 통해서 논문화된 것들만 하더라도 한 100여 편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냈던 후보 물질, 저 합성 물질에 대해서 실제로 수월 들어서 테스트를 했고 그 검증한 결과를 또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안티인플라메이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커를 기반했을 때 저희가 후보 물질이 효과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선 저희가 특정 이렇게 피부 질환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도포시켜서 그에 해당되는 마우스와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가지고 발굴했던 물질을 도포했을 때 후보 물질들이 21일 이후에는 지금 인비트로 상에서는 이미 저희 여러 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했었고 이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도 효과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연구를 하고 있고 바이오 머티리얼스 같은 빅페이퍼에 지금 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난치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3중 유방암 캔서 유방암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효과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궁에는 스프러스 캔서라든지 스킨 캔서에 대해서도 효과 있는 것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보면 아직까지 많은 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는 2년 전부터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고 이런 후보 물질은 그 전부터 저희가 도출해서 약 1년 전부터 자체적 실험실 또는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관련된 그리고 안티캔서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임상이라든지 임상을 추가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여자 대학교 의료원과 같이는 여성 질환 쪽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치의과 전문대학원과 같이 구강 질환에 관련돼 가지고 구강 캔서, 구강암이라든지 구강 관련 질환을 얘기하고 있고 한 제약사하고 같이는 안과 질환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후보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핵심 플랫폼이 3SD 뱅크입니다. 많은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질병 관련 데이터베이스, 약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오 데이터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IT 백그라운드 필요한데 국내에 저도 부산대학교 생물정보학을 나왔지만은
이런 IT 기반의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하시는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케미카 같은 경우도 퍼케민이 약 1억 건 정보, 그다음에 유니프라그스는 100만 건 정보, 캠브리 수천만 건의 정보를 갖다가 다 통합해서 유니크한 정보와 커먼한 정보를 갖다가 같이 연계시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정보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질병 데이터베이스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연계시켜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 작업이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로 이거 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정보와 진 정보, D 정보들이 서로 연계시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AI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드러그 리버지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FDA 승인되어 있는 약물 정보라든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약물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미지에 있는 이런 퍼캠 정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 1억 건 이상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 물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60여 가지의 다양한 카테고리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매핑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이드 이펙트 정보라든지 또 약물이 서로 반응할 때 그 정보라든지 드러그 인테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도 지금 보여주도록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개발할 때는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저희 교육용이라든지 저희 회사에 하고 있는 분을 갖다가 또 저희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검토하기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바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중요한 것이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 정보라든지 드러그 뱅크 정보라든지 구조 정보들, 그다음 그 유전자와 어떤 그 관계 있는지 지놈 정보, 진 정보라든지 페이턴트 정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로젠이라는 어떤 약물을 보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일에서 이제 구조 1차적인 정보라든지 인디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케미컬 아이디의 정보. 그다음 그 약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태블릿 쓰고 있는지, 주사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 그 약물들이 지금 해당되는 패턴들이 어디 있는지 미국 패턴트 정보를 다 가져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약물들이 어떤 유전자와 관계 있고 어떤 질병과 관계 있는지 인테이션 정보, 그다음에 그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던 다양한 셀라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셀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온 커넥티맥 정보,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약물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현황, 기관이라든지 나라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더 핵심적인 어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3X SLD 마인이라고요. 저희는 테스트 마이닝 플랫폼입니다. 전자라든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잘 만들지 안 만들지를 구현을 해봅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현하기가 쉽지 않고 검증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네이처에 나와 있는 또 사이언스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신뢰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언 바이오 쪽 관련 연구자들이 NCBI 펀메드 약 3천만 건의 논문을 보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3천만 건의 논문 정보를 다 센텐스의 형태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국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대상하고 특히 미국을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특허 정보,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 정보, 또 국내에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 정보를 저희가 다 노컬화해서 DB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분석하느냐, 연구 중에 어떤 대상이 뭔지, 실험 정보라든지 임상 정보, 약물 정보,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투자 관련된 정보, 어떤 논문 정보, 이런 다양한 수천만 건의 논문과 리뷰 정보를 갖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무하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구축하고자 하고 원하는 형태를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려고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못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두 문자로 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플라이 같은 파리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는 유전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해서 사실 테스트 마이닝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인도의 센터장이, 제가 인도의 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의 센터장이 NIH에서 그런 관련된 연구를 20년 동안 했던 실무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모디파이해서 새로 구축을 했던 바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CBI 펀메드에 논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수만 건의 논문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달려봐야 되는데 그걸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바로 분석을 해서 어떤 쿼리, 즉 특정 캔서를 나타내면 그 캔서 관련된 약물이 뭐가 있고 그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뭐 있고 그에 해당되는 SNP가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그런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유전자, 디지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뮤테이턴트, 페이턴트 이런 정보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저희가 신약 개발에도 정말 필요한 형태이고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새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저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같은 저희가 작년에 NIH 쭉 가서 저희 발표를 했고
이걸 만드는 NIH에서도 저희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런 퍼블릭한 나와 있는 이미 많은 연구자를 통해 실제 분석했던 실험했던 내용들을 제가 직접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인 3S NGS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신문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MOA, 모드 오브 액션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라든지 전사제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에피제노미스, 후성유체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분석을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국내에 보시면은 생물 정보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이시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멀티오미스 분석을 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가 많지 않고요.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보면 최근에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멀티오미스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년간 이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런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이걸 구축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멀티오미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건산업진흥에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처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한국이 100만 명의 유전자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퀀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퀀시 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그런 플랫폼이 국내에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그런 시퀀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앱 브라우저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다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그런 멀티오미스 플러스에서 병원에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PHR 데이터라든지 환자의 개인 라이프 플로우 정보들, 음식 먹는 거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정보라든지 이것을 다 복잡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예측을 하고 바이오마커 찾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을 해서 저희가 상을 받은 바도 있고 공동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3BS는 2018년도 4월 1일에 성립했으니까 약 2년 반이 된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수원에 저희가 11명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도 방갈로에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인도에 회사를 만드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인데요.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플랫폼, 즉 바이오를 알면서 IT가 아는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도에 있는 인력들은 우리나라보다 수준 높은 바이오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인도에 친한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인도와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 정직원이 11명인데 이 가운데 한국인 8명, 외국인 11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인도인, 미국인, 베트남인으로 돼서 멀티 컨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다국적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 말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오 데이터입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에서는 바이오를 알면서 IT를 알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국의 모든 인력을 다 이용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NIH에서 근무했던 인력과 인도에서 가장 고급 인력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데이터를 큐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할 때도 요청을 하고 어쩌면 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한 뒤에 후보물질 뽑아내면 그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신약 후보물질을 갖다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박사급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험실 구성돼서 데일리 저희가 스크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했던 수백 개의 물질을 가지고 데일리 여러 가지 수십 개의 항암 셀라인 그리고 저희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곳에 안티 바이러스 또 안티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그런 실험 테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 아웃소싱 또는 공동 연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셀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경희대학교에 있는 그 유전과학과인 김기용 교수와 같이 세포에서 시그널에 따른 유전자 발현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의약품 소재 연구센터 같이 만성 연재 관련된 그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약물 동력하고는 가장 잘 알려지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카톨대학의 한성훈 교수와 같이 저희가 그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를 체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산 신약하기 위해서 그런 후보 물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 국립농업관의 황기산 연구원 그리고 홀로스의 생태보존연구소의 멸종위기를 담당하시는 이광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케미칼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딜러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그 관련된 전문가를 같이 모시면 좋다 해서 국내에서 ADC 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성균관대학교의 전산유 교수와 같이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무리 좋은 물질이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로 다 인상을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아일자 대학교 의료원과 같이 여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해서 후보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김광희 교수님하고 같이는 남성 질환 쪽, 즉 방광암이라는 전립선 쪽 관련돼 가지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은 구강 질환 관련돼 가지고 구강암이라든지 구강 질환 관련돼 갖고 저희 가지고 있는 후보 물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안과 질환 관련된 제약사와 같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AI 딥러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이제 그 대한전자공학회 부회장 계시고 실제로 AI 딥러닝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지방대학교 교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그 랩 자체가 저희 쪽에 AI 딥러닝 관련돼 가지고 공동 연구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한전자공학회에서 저희가 서울대, 포항공대 그런 모듈을 다 끊고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팔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을 생각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가장 좋은 인력들을 모시는 걸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의 초기 단장이셨던 이동우 교수님이 저희 회사의 자문위로 또 사회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GSK 또 삼양사의 부사장으로 계셨고 국내 많은 제약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후보 물질 갖다가 홍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투자를 받을 때 그 투자를 받는 것이 언제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어떤 회사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갖다가 자문해 주시고 또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전에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전문을 한다 하셨더니 우선 대표님이 올 11월부터 저희 감사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신약 개발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후보 물질들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 퍼블릭한 DB는 저희가 자체를 끌고 있지만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은 제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관과 기업체 그리고 병원, 대학들이 있는데요. 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후보 물질, 후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그런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에 관련된 정보들을 구축하고 이거 신약 후보 물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통합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마크를 찾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기반해서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런 플랫폼을 지난 3년 동안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을 했었고 이것 통해서 나왔던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인비트로 실험,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인력들이고요. 인도에 가서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지만 매년 2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인도에 가서 찍었던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